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누르면 작품이 되는 시간, 즉 골든아워에서의 여러분들 실전샷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촬영 환경을 확인하자, 즉 짧게 지나가는 이 골든아워라는 시간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에 알맞는 세팅을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올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되게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몇 가지 팁.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든아워 시간이 짧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찍는 즉시 보통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확인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림자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낮게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화면 안에서의 그림자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기로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인물을 찍거나 어떤 특정 피사체를 찍었을 때 후라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루엣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 다음에 렌즈의 플레어라고 그러죠. 렌즈가 뿜어내는 반사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골든아워 타임에 구름이 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은 사진에서 근본적인 주제 대상이며 사진은 빛의 기록물이다. 이건 뭐 자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빛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사진이 무한정으로 많은 테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진은 빛그림이기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색을 갖고 다니죠.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색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든아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부분 또는 블루아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진에서 우리가 가장 찍기 좋은 시간대를 골든아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골든아워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시간이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물론 일출과 일몰 사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에 이제 사진은 제가 일몰 사진인데요. 하늘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지면에 가까워져서 빛의 위치를 보통 우리가 사광이나 역광, 측광 또는 렌즈 플레어가 나타나는 역광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해서 이미지에 보다도 입체적이고 공감감 있는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골든아워 타임의 가장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사진 두 장을 넣었는데 하나는 일출이고 하나는 일몰입니다. 일출 사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주도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느낌 있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쿠바의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각자 색상이나 색감이나 또는 느낌을 어떻게 달리해서 골든아워에 멋진 사진을 찍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골든아워라는 거는 일출 직후 또는 일몰 직전에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도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 뜨는 일출 시간과 선셋과 그 선라이즈 시간 자체를 우리가 보통 일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광 상태에서 해가 바로 지기 직전에 기본적으로 지기 직전 시간을 골든아워 또는 뜨기 직전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하고요. 뜨기 전 부분과 지기 진후 부분을 우리가 블루아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블루아워를 우리가 매직아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생활은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낮의 시작, 낮의 끝 부분을 우리가 골든아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든아워는 태양의 지평선하고 가까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어떤 빛을 띠냐면 주황색과 노란색 빛을 띄어요. 그리고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빛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분위기가 되게 풍부하면서도 부드럽고 드라마틱한 느낌을 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태양의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공기나 먼지, 구름 등에 의해서 산란된 빛을 보여줘요. 즉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면 되게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색감이 좋은 사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출과 일몰 타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대기 중에 이렇게 흩어지고, 파장이 긴 빨간색, 노란색은 황금색을 띠면서 이렇게 쫙 번져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요때 환상적인 느낌의 자연광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광의 아름다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해가 떨어지거나 해가 올라오기 직전에는 긴 그림자를 만듭니다. 이 긴 그림자가 또한 아름다운 형태의 사진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골든아워에서의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든아워 촬영에 가장 적합한 설정이라는 것은 촬영 중인 그 빛과 피사체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스펙트럼하게 빛의 모양이나 색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낮은 조리개로 촬영해서 흐릿하게 좀 하고 더 몽환적이죠. 물론 이때는 너무 빨리 빛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AV 모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는 ISO를 좀 높여주고 조리개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두 장도 쿠바 해변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되게 느낌 있는 사진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문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출이나 일몰 촬영 시에는 조리개 우선 모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라. 그 다음에 조리개는 8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는 없는데 이 8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보통 아름다운 풍경을 찍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8에서 11 사이를 놓고 풍경을 찍고요. 8 밑으로 내려와서 조리개를 아주 열어주는 부분까지 올 때는 인물 사진을 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리개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빛 번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리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빛의 밝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노출을 바꿔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러기가 어려울 경우 물론 이제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잘 잡아내야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바꿔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AV 모드를 택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골든아워 시간이 짧게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빛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화각으로 여러 장을 찍어두는 게 이때는 건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한 카트씩만 찍지만 초보인 경우에는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서 셀렉트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초점은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경계선에 맞추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고 있는 카메라들은 보통 적외선 방식이나 위상차 방식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모호했을 때는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찾아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흔들림이 좀 심하거나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삼각대하고 릴리즈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자인 경우에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핸드헬드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을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촬영 환경을 파악하는데 이 촬영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상태 또는 날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촬영 환경을 미리 파악하면 그 촬영 환경에 맞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을이 질 때는 되게 느낌 있는 그 빛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이지 사진을 보시면 되게 느낌 있는 사진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사항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출과 일몰 풍광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골든아워가 주는 빛과 색감 때문이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툭 터져 있거나 바닷가거나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일몰이나 일출 사진이 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도시에서도 아름다운 공간적인 부분, 빛이 들어오는 부분, 빛이 산란하는 부분들에 부닥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도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출과 일몰 방향인 동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노을이 다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나 제주의 성산 일출봉행에서 촬영하는 느낌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해가 뜨고 지는 방향, 즉 위치를 답사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요, 뭐 잠진도다 그러면 잠진도에 어느 쪽으로 해가 지고 어느 쪽에서 해가 뜨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시간대에 아름다운 사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보통 이런 방향성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데,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선시크라는 거가 있고요, 선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방향성, 위상 자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해가 뜨는 방향과 지는 방향의 위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그 방향을 잡으셔서 촬영하시면 실수 없는 사진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요, 일출의 경우는 해 뜨기 전에 어둠 속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어딘지 모르면 헤매게 돼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제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예제인데, 제가 성북동에 살고 있어서 성북동에서 일단 한번 테스팅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몰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도시를 배경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모양을 잡아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해가 지는 방향 또는 뜨는 방향에 대해서 파악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촬영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죠. 그래서 구름의 분포도라든지 촬영일의 어떤 대기 오염도, 뭐 황사가 지나다든지 뭐 공해가 끼다든지 이랬을 때는 조금 아름다운 빛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일당에 구름이 많이 꼈거나 이런 날 같은 경우를 좀 피해 주시는데, 물론 이때도 또 아름다운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름이 있으면 조금 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는데,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아주 없을 땐 또 공허한 느낌의 그런 또 느낌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풍속이 빠르면 구름이 있어도 골든아워의 화려한 색의 배경, 그 다음에 구름의 흐름 자체를 담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날씨를 확인하라는 게 이제 촬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석 장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시화호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을왕리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은 경주에서 무령왕릉이라고 그러죠. 경주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촬영 환경 확인하기 세 번째는 촬영 시간 자체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골든아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길게 안 가요. 20, 30분 훅 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떨 땐 빨리 이렇게 짧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땐 좀 긴 여운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물론 계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으실 것인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그 시간을 빼고, 주광인 시간을 빼고 골든아워는 일출과 일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후에 블루아워라는, 즉 매직아워라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간인 부분이며, 이때는 이제 주로 야경 촬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대마다 좋은 사진을 다 건질 수 있어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뭐 해가 떠서 되고 비가 와서 안 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해박하게 방법론이라든지 거기에 주의할 사항들을 알고 계시다면 전천후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 있는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0분 내에 싹 없어져요. 뭐 길 경우는 한 40분도 가고,
이 나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30분 내에 싹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하고 촬영 장소가 답사가 됐다라면 좀 더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주변에 장비 세팅을 미리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여행 중에는 미리 찾아가는 부분을 시간대를 맞춰서 찾아가면 그 명소에서 아름다운 형태의 일광, 일몰, 일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사진은 이제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알맞는 카메라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키워드로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워는 시시각각으로 노출이 변하죠. 그래서 우선 조리개 우선 모드 여러분들이 AV 모드로 설정해서 조리개 값만을 조정해 가지고 순발력 있게 적정 노출로 담아내는 게 되게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골든아웃 촬영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평균 측광을 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신 적정 노출보다는 평균 측광이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담는 방법이고요. 카메라가 아주 손에 있거나 촬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M모드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자, 골든하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자체는 노출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앤디 그레드션이라든지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노출의 편차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쪽과 대지의 어두운 쪽의 차이가 극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늘 부분에 하프 앤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레데이션 앤디라고도 하는데 위서부터 빛을 좀 줄여주고 밑에는 정상적인 노출로 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사진을 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삼각대나 밀리지를 사용하면 저속의 타임에서도 좋은 사진을 건져낼 수 있고요. 삼각대에 올려놓으시면 여러분 손떨림 방지 기능 해제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셔터 속도에 대한 요 시간대 셔터 속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헬드인 경우에는 60분의 1초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60분의 1초 이하는 다 숨이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100분의 1 타임 정도를 놓고 찍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풍경인 경우에는 8.0 이상의 그 조리개치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ISO는 100이나 200. 물론 이제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ISO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점거리는 인물 사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광각을 활용하면 그 공기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실 수가 있고요. 노출 모드는 가능하면 수동으로 촬영 노출을 해서 석장을 찍을 수 있는 브라켓팅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점은 수동 초점을 포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화이트 바란스는 자동으로 설정하되 로우 촬영을 하시면 색 변환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로우 촬영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노을을 갖다 불타는 듯이 보여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화이트 바란스의 프리셋 자체가 이제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흐림, 구름 마크라든지 아니면 그늘 마크라든지 또는 켈빈 수치를 적절하게 보통 7500 켈빈 이상을 올려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8000 켈빈 정도 올라가면 색이 아주 느낌 있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화이트 바란스의 기능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실루엣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적정 노출보다는 약간 어둡게 즉 EV 값을 조절해서 한 스텝 정도 내려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실루엣 사진에서는 뚜렷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이 노을에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골든아워에 우리 도시 풍경도 괜찮고 자연의 어떤 풍광도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상적인 형태의 인물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인물이 굉장히 따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인물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든아워의 빛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순광, 사광, 측광, 역광 이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인물을 배치시켜서 촬영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거죠. 방향을 알고 해가 지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할 것인지를 회전을
대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인물을 잘 살리려고 노출을 이렇게 막 올리시다 보면 그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허옇게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고 인물도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라이트라 해서 보조적인 라이트를 사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적절하게 빛이 뒤에 걸리도록 촬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골든아워 빛을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태양 자체가 직접 뒤에 와버리면 실루엣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 측광은 인물의 피부에 측광을 하고 인물의 태양 부분이 가리도록 해서 찍으시면 인물을 찍고 뒷부분에는 되게 따스한 느낌이 들어가고 머리카락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입체감 있다 또는 느낌이 좋다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찍으실 때는 역사광 부분을 주로 추천을 좀 드리겠어요. 그때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광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는 사진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완전히 역광으로 찍었을 때는 얼굴이 어둡게 즉 실루엣화 돼버리기 때문에 반사판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에서 걷고 있는 여인 자체가 역사광으로 찍어놓으니까 저렇게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보이고 인물도 환하게 보여주면서 뒤는 되게 몽환적이죠. 물론 이제 인물 촬영을 할 때는 F8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F가 4로 떨어지기도 하고 2.8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을 한번 얻어내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네 번째 사항에서 이미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AV 모드로 촬영할 때 이 변동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침핑한다고 얘기를 해요. 수시로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촬영했을 때는. 필름인 경우에는 예전엔 확인이 안 됐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찍고 바로 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카메라 달려있는 액정은 100% 믿을 게 못 되지만 그래도 참고는 돼요. 그래서 그런 참고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되고 있는 툴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셔터 스피드나 렌즈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노출이. 그래서 촬영자의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울릉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되게 느낌 있는 그 바다에서 찍었을 때는 이 빛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걸 아주 샛노랗게 안 찍고 저렇게 찍어 놓은 이유는 또 이렇게 섬과 배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색온도를 그렇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약간의 보정,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보정을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확인하고 노출이 부족하면 아이오스를 조금씩 올리거나 조리개를 약간 낮춰서 다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게 원하는 형태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는 평균 측광을 설정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정 노출보다는 약간 어둡게 EV 값으로 해서 한 스텝이나 이렇게 어둡게 찍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지 않은 형태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든아워는 빛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요. 길게 늘어지죠. 왜냐하면 태양이 낮은 위치, 대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되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와요. 그런데 프레임 안에 그림자가 잘못 들어오면 느낌이 이렇게 얼룩진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자까지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은 사진을 담아내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자, 가족들이 이렇게 섬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보시면 어때요? 그 그림자들이 화면 안에 들어오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림자 방향만 보고도
광원의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방법, 도시에서 스트리트 하면서 그림자를 보고 광원을 유추해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나중에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미지를 항상 습관적으로 그림자를 보고 광원의 위치를 잡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자가 내 이미지의 어떤 구성을 방해하거나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흐리게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선을 유도시키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림자는 빛과 대비돼서 되게 풍부한 공간감과 극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림자를 잘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래시, 즉 보조광을 좀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건데요. 피사체가 그림자를 지고 실루엣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어둡게 찍힌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실루엣 사진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의 필라이트 또는 반사판을 이용해서 빛을 조금 주는 경우 인물의 그 앞면 부분에 빛을 줬을 때 보다 더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들은 제가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인물 사진인데도 되게 따스한 느낌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시를 사용하면요,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의 경우 얼굴과 신체의 어두운 그림자 부분이 보통 없어지기 때문에 밝고 선명한 형태로 사진을 만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프레시를 직접 이렇게 쳐버렸을 때는 주변하고 너무 이렇게 빛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사판이나 보조광, 아주 작은 형태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 잠진도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저렇게 노을이 지고 있을 때 거꾸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따스한 느낌이 들어가죠. 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랬을 때 이제 인물이 왔을 때 빛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느낌 있는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반사판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측광만 잘해도 사실 반사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 측광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측광한 상태에서 태양을 살짝 가려주는 형태로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물이 많이 살아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인물이 부드러우면서도 느낌 있는 형태로 촬영되리라고 보겠고요. 애당초 저처럼 이렇게 실루엣으로 찍을 경우에는 뒷배경에다가 빛에 들어오는 방향을 둬버리면 저렇게 실루엣으로 형태만 보여지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자, 실루엣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실루엣 촬영을 좋아하면 굳이 후라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태양을 직접적으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하면 대부분의 사진은 실루엣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도에서 촬영한 저런 사진들을 보시면 바로 빛을 두고 촬영을 했는데, 저럴 경우는 이제 밝은 쪽에 부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노출을 맞추고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져서 저렇게 실루엣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실루엣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은 이미지의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거는 제가 실루엣 편에서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물을 찍을 경우는 인물의 어떤 팔이나 손, 다리 같은 식별 가능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길게 어떻게 동작이 나왔을 때 촬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피사체를 강조하면서도 배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래 촬영된 사진은 다대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손발이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촬영해 주시면 실루엣 사진은 독특한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역광 상황에서 촬영 시 피사체 적정 노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스팟
측광이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화면 전체에 평균 노출값을 설정하고요. 즉, 이 평가 측광 같은 경우는 평균 노출값을 설정하지만 스팟은 어떻게 돼요? 보통 3% 정도 내외의 중앙 부분 자체만 빛을 읽어서 노출치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차이가 극심해져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 여러분들이 스팟을 가지고 측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루엣을 만들 수도 있고, 뒤가 아무런 색이 없고 허옇게 해서 인물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몇 번의 테스팅을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얻어서 촬영해 보시면, 이럴 때는 스팟으로 찍는다, 이럴 땐 평균 측광으로 찍고 EV 값을 조절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전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는 렌즈 플레이어를 화면 안에 추가하면 조금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아름답다라 그럴까요? 빛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갈리기도 하고 해서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의 황급빛 광선을 강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렌즈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을 등지고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서 역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팟 측광을 사용하시고, 요 렌즈에 들어오는 반사광에서 그 플레이어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될 것인지를 보시면서 찍으시면 되게 재미난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못 찍다 보면 이제 모델이 굉장히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보조 라이트를 좀 쓰시거나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제자리에 있으면 화면이나 뷰파인더에 태양빛이 비칠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들어올 때까지. 모델 중심으로 해서 쫙 하면 빛이 쫙 들어와 버리거든요. 카메라 뷰파인더 안으로. 이랬을 때 이제 살짝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샷다를 누르면서 태양이 인물에 가려서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가렸을 때 이 렌즈 플레이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멋진 순간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일출이나 일몰, 즉 골든아워 사진, 그 사진에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피사체가 제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로는 구름을 좀 여러분들이 구름 덮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름이 보통 이 골든아워 자체를 잘 살려주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없는 하늘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색상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지에 보통 그 뚜렷한 부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물과, 어떤 경우에는 인물과 이렇게 구름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느낌 있는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구름이 밋밋하면 안 되고요. 구름 자체가 이렇게 역동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강렬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골든 아워 자체에 구름이 덮였어도 그 구름을 내 사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구름 덮개 찾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골든아워, 즉 일출과 일본 사진을 찍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골든아워 편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블루아웃 팁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에 따라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과 날씨에 따라서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야외 촬영, 자연광 촬영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날씨에 따른 촬영법, 그 다음에 이 빛의 방향이나 빛의 흐름에 따른 촬영법,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빛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